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박인희 변호사입니다. 제 15조에는 강행 규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임법도 마찬가지지만 상임법도 임차인한테 불리한 어떠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 상임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겠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 상임법 규정에 위반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상임법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볼 게 이제 부칙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날 상임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부칙에서 이 개정된 규정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시행이 되냐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것들은 제1조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20조부터 22조까지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게 기존 상법상에는 없다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제 새롭게 신설을 한 거여서 그 준비나 아니면은 계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된다고 할 수는 없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기존의 주임법상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임법의 관련 규정을 대부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법상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이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에 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의 적용례라고 해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이거는 기존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10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새롭게 바뀐 규정인데, 이 규정의 적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최초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16일 개정 규정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 이후에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그 당시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종료되는 갱신되는, 앞으로 이제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도 이제 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임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뭐 최초에 체결된 건 당연한 거고, 기존에 진행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바뀐 개정 규정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임법 제16조에서 국토부 장관이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이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권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표준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보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이 이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권리금 계약이라는 거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어디고, 뭐 상호는 뭐고, 임대 면적과 정용 면적은 뭐고, 그 다음에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이런 기본적인 기존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과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월차임은 어느 정도를 지급을 하고, 관리비는 어느 정도고, 뭐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한 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내용이라고 해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어느 정도 받기로 했는지, 그래서 총 권리금이 얼마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계약 내용, 권리금 계약 내용에 관해서 기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라고 해서 임차인은 어쨌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이제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이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어떤 의무에 관해서 최대한 이제 임차인에게 협력을 해라라는 이제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권리금이 어느 정도 본인이 기존 임차인이 갖고 있던 권리금의 어떠한 재산을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는지, 권리금의 정의에서 아까 보셨지만은 유형, 무형의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양도를 하고 이 정도 권리금을 받았는지, 그래서 유형의 재산적 가치는 어떤 거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어떤 건지, 내가 신규 임차인에게 어떠한 정보나 어떤 시설을 넘기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놔야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이 권리금 계약과 관련돼서 분쟁을 적절히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넘기지 않았는데 뭐 새롭게 이제 신규 임차인이 그런 행위를 이제 했을 때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넘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새롭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